잊혀져가는 것들을 다시 공부하니까 능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역사하고 현재하고 공존을 해서 이거를 도시 재생의 씨앗으로 만들자고. 아이고 가게 어서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기 사람은 좀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애초도 우리 여기 사람은 살도 못 되려고. 저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을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좀 극도에서 표현을 해보자. 근린생활시설과 주거 그 정비를 동시에 같이 수행하는 것이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식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보다는 관광객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완주군의 삼례문화예술촌입니다. 예술촌 건물은 원래 쌀 창고였습니다. 1920년대 일제가 수탈해간 쌀을 저장해 놓았던 양곡 창고로 2010년까지 농협의 비료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쌀 창고를 미술관, 책박물관 등 7개의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올 들어서만 2만 5천 명이 다녀가는 등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 교과서 같은 걸 아이들은 접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그래서 더 신기해하는 것 같고 이제 형아나 누나들이 있는 친구들은 더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삼례문화예술촌은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책공방과 미디어 아트 등 특색 있는 체험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0년 삼례문화예술촌을 기획할 때 당시에 쌀 창고 건물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양곡 창고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지역민하고 함께한 공간을 이제 현대에 맞게 현대의 다양한 컨텐츠를 담아서 역사하고 현재하고 공존을 해서 이거를 도시 재생의 씨앗으로 만들자고 처음에 기획되고 조성이 됐죠. 문화예술촌이 문을 열면서 이 일대는 완주군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관광객들이 모여들자 커피숍, 식당이 생겼고 유동 인구가 늘어 쇠퇴해 가던 도심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탄탄한 콘텐츠와 1920년대 건물을 그대로 살렸다는 역사성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 자원을 잘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콘텐츠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편이다라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전북 관광에서 전주 한옥마을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군산의 근대문화거리입니다. 지금 관람객들이 방문한 이 미술관은 원래 1907년에 지어진 나가사키 은행 건물입니다. 군산시가 근대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자 미술 관람객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탈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제 18은행의 건물에서 미술관에 있는 미술관을 활용하면서 작품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뒤로 군산 근대문화 거리를 다녀간 관람객은 2013년 22만 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카페, 공연장 등 그 자체로만 보면 큰 특색은 없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건물에 담겨 있는 역사적 스토리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제 말기부터 좀 잊혀져 가는 것들을 다시 공부하니까 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까지는 좀 남아 있었는데 요즘은 볼 수 없잖아요. 장비라든지 지키료들이 그런 것도 이제 다시 보니까 반갑고 그렇네요. 전주 한옥마을, 완주 삼려문화예술촌, 군산 근대문화 거리는 모두 그 지역에 오랜 세월 남아있는 자원을 도시재생의 바탕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과거와 현재와의 공존이라는 의미는 도시재생의 강력한 동력이 됐습니다. 역사나 문화 등 그런 자원이 있으면 재생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하면 좀 더 용이한 재생이 가능하겠고요. 그러한 자원들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자원이 더 성공의 큰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적 자산이 있는 곳과 상업지역에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주거지역에선 뚜렷한 도시재생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창의적인 재생 모델을 찾는 것도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중로 송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전주시는 3년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빈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철거를 시에서 해줬던 것 같던데. 예. 그러면은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작물로 지어먹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 재생에서 해가지고 아줌마들 써서 이제 이렇게 수학 건놈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곤란한 사람 막 도와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구도심엔 빈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구도심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주의 빈집은 931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빈집으로 얼마나 돼 있었어요, 이 집이? 여기가 솔직히 오래됐죠. 한 4, 5년 돼요? 네, 4, 5년 됐지. 어디에서 이제 시에서 스레트 정리이라고 이거 어저께. 하지만 전주시의 빈집 정비 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철거해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0채가 철거됐지만 주차장, 화단, 텃밭 외에는 특별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모르게 와서 다 따먹고 돌기라고 여기 사과나무도 다 따먹고 쫙 위에서 막 고개를 눈을 여쭤가 두고 이렇게 따먹고 가는데 뭐라 할 거예요. 얼마나 안 한다니까요. 여기도 막 텐션 신기하면은 상추가 뭔지가 모르게 다 돌길에서 따먹고. 전주시의 빈집을 정비하는 1년 예산도 1억 원에서 2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근린 생활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놀이터 공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도서관이나 뭐 목욕탕이나 그런 카페랑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쪽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뭐 거리? 빈집, 공터 등은 잘만 활용하면 그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요긴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의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옥을 갖다가 잘 만들어 갖고 그놈을 연결시키더라고요. 처음부터 빈집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집의 빈집이 있다면 그 대표 가옥들을 잘 만들어서 그놈을 테마별로 잘 만들면 이 테마
가구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그 집들을 사고. 빈집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민간에만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민관 공동 참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폐가나 공가나 유유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 땅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활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민관 합동 그 공동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지 못하면 사업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벽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군산시 해망동 달동네에 벽화를 그리고 미술관을 여는 공공미술이 추진됐지만 그 후 달동네는 모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올 들어서는 서울시가 공공미술 사업으로 주거지에 설치한 벽화를 마을 주민들이 훼손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 벽화는 낙후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전 그려져 드라마의 배경으로 쓰이면서 한류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It is very famous in China, but it's lost. I think it's a pity. That's a pity. 하지만 관광객들이 몰려와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렸고 마을의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지워도 되겠구나 하고 지운 거예요. 잘 못 살겠다고 종로구청에다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들은 척들도 안 하고. 벽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보다는 외부인을 중심에 둔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짧은 시간에 사업을 끝내는 경관 개선 위주의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른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가, 그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한 번에 단년도 사업으로서 공사를 끝내놓고 경관 위주로 가는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경암동 철길 마을의 사례도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철길을 따라 들어선 수십여 채의 집들은 지난 70년대 풍경을 간직해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철길이 보기 힘든 장소인데 여기는 이런 것도 있고 좀 한적해가지고 사진 찍기도 좋고 친구들이랑 여행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힘 씹는 사람들이 카메라 갖고 올라가려고 그러지. 내가 지키고 있잖아. 놀러도 온다. 또한 철길 옆에 상가들까지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가게 어서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기 사람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애초도 다 우리 여기 사람은 살도 못 되게 해갖고.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업은 시간이 흐르면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벽화라고 하는 사업들이 주거지 재생, 특히 이제 노후 주거 지역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인데, 물론 이제 그 예술인들이 같이 와서 벽화를 치려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결국 실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찾으면서 벽화를 그렸다면 그 벽화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기억이 남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텐데. 군산시 개복동 예술의 거리는 민간 주도로 시작돼 큰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지난 2009년 예술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15명의 예술인들이 개복동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거리는 활성화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옛날마다 한 10명 있었죠. 지금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은 저 서예 하는 사람들 여기 진선아락 하나 있고 여기 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분 빼고는 다 떠나셨네요. 다 떠났죠. 예술의 거리 상가는 대부분 문이 닫혔고 상권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없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들에서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지금 그쪽에 크게 이렇게 예술들이 방조하면서 하는 적은 크게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흐지부지된 것은 사업을 계속 이끌고 나갈 확실한 주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만 뜻이 틀려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 그 예술하는 사람들도 막 그분만 뜻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군산시는 확실한 조성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고 예술인들,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여건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방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도 좀 그 양반들이 돈이 없은 게 조그마한 2, 30만원짜리 간판이라도 씌워줘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말뿐이요. 뭐 씌워준다고 이 건방을.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떠나고 저 월명동 쪽으로 다 가버렸지. 벽화마을, 철길마을, 예술의 거리 등의 사례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생활, 재생 사업의 방향, 또 개발 이익의 분배 등에 대해서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하고 결국 뭔가 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과의 괴리가 생기는 거고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결국 사업의 연속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첫걸음을 떼야 할까? 전주시 노송동에선 마을 주민, 학교, 학생 등이 마을 재생 프로젝트 팀을 꾸려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고 마을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만약에 이 불법 주정차된 차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면 주민들과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교차 형태로 해서 저희 아까 그 장교수님 말씀하신 화분을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야도 확보되고. 초등학교에선 올 1학기부터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직접 후백제와 관련된 역사와 마을의 문화 자산을 공부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마을이 후백제 역사에 도성이라는 것 자체가 큰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돼서 그게 제일 크게 배운 것 같아요. 노송골 마을재생 프로젝트 팀은 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마을 역사에 대한 자료집도 만들고 11월엔 주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마을재생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11회 박람회 개념이 이겁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을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좀 극도화해서 표현을 해보자라는 개념이고요. 우리 주민들이 각자 공간에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인데 이 얘기를 진짜 좀 푸근한 삶을 좀 담아가지고 그 전시와 그 사람들이 직접 나의 삶들을 광고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축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재생 박람회는 이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보고 어떤 모습으로 마을을 만들어갈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됩니다. 아파트만이 살 길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아파트만을 선호할까? 우리가 몰라가는 거를 찾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붙여서 후백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 둘레길을 만들고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도 알고 주민들이 알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마을 재생을 그렇게 해가면 이 동네가 과연 낙후가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더 발전된 동네가 될 수 있다. 마을의 거점인 학교가 중심이 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가며 마을의 공동체성을 다져나가는 것이 마을 재생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사시는 분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곳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장 가려운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 이 주거지 재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주거환경 정비와 근린시설 확충 등에 대한 후속 사업이 추진돼야 합니다.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을 더
더 활성화하면서 이 근린생활시설과 주거 그 정비를 동시에 같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로 정부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드웨어를 개선하거나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제는 주거지역을 살리는 재생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빈집의 정보를 모은 빈집은행을 만들어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과도 연계해서 구도심의 남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주거지역에서도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생활 중심형 사업을 실시해 마을 재생 사업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